상견례 자리에 10년 된 중고차를 끌고 나갔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제 어깨에 물을 뿌리며 그러더군요.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집안이 굴러들어 왔냐고요. 하지만 그분은 몰랐을 겁니다. 물벼락을 맞은 제 아버지가 사실은 연 매출 10조 태린그룹의 회장님이라는 거리요. 2억짜리 예물 리스트를 들이밀며 엄마 없는 딸을 비난하던 무개념 시댁의 최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는지 그 기막힌 반전 실화를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꽝 눌러주세요. 상견례에서 우리 집 얘기 절대 하지 마. 대기업 태린그룹 회장 강도윤이 딸 강서희에게 던진 말은 딱 한마디였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길게 묻지 않았다. 아빠가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 알았으니까. 강도윤은 평생 사람의 진심을 봐온 사람이다. 돈 앞에서 180도 변하는 얼굴들, 권력 앞에서 허리 90도로 굽히는 사람들, 명함 한 장에 태도가 달라지는 세상을 수없이 경험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달랐다. 예비 사위 집안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다. 포장되지 않은, 계산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민낯 말이다. 그래서 오늘 강도윤 회장과 딸 서희는 기사도 없이 평소 타던 검은 벤츠도 놔두고 지하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10년 된 아반떼를 꺼냈다. 흰색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다. 범퍼엔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고 뒷좌석 시트는 살짝 해져 있었다. 아빠, 이 차 언제 산 거야? 10년 전쯤? 회사 직원 중고차 살 때 같이 가서 시승해 본 적 있어서 그냥 사놨지. 강도윤은 운전석에 앉았다. 서희는 조수석에 올라탔다. 서희는 백화점 직원인 척했다. 아빠는 10년은 좋기 묵은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소매 끝은 살짝 달았고 단추 하나는 색이 다른 실로 꿰매져 있었다. 손목엔 명품 시계 대신 10,000원짜리 전자시계. 명함 지갑 대신 낡은 가죽 반지갑. 카드는 체크카드 한 장만 넣었다. 아빠, 진짜 괜찮아? 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도윤은 백미러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괜찮아. 오늘은 내가 평가받는 날이 아니라 저쪽을 평가하는 날이니까. 그 말에 서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고 창밖으로 고층 빌딩이 지나가고 평일 오후에 사람들이 스쳐갔다. 평범한 일상,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서희는 이상하게 가슴이 쿵쾅거렸다. 오늘은 결혼을 정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판별하는 날이 될 것 같았으니까. 재아 오빠는 어떤 사람일까? 예비 신랑 문재아. 3년 넘게 연애했다. 손 잡아주고 문 열어주고 생일엔 꼭 케이크를 챙겨주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부모 앞에서도 여전히 그럴까? 서희는 손가락을 꼭 쥐었다. 제발 오늘만큼은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 강도윤은 아무 말 없이 운전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서희는 알았다. 저 조용한 눈빛 속에 시험지가 들어있다는 걸. 그 시험지엔 질문이 딱 하나뿐이었다. 이 집안은 내 딸을 어떤 게 대할 것인가? 돈이 있다고 알았을 때와 없다고 생각했을 때 태도가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 그 차이를 보겠다는 거였다. 차가 한정식집 청송원 앞 주차장에 들어섰다. 발레 파킹 요원이 다가왔다가 낡은 중고차를 보고는 살짝 표정이 굳었다. 손님 여기 주차하시면 됩니다. 고급 레스토랑 앞 주차장. 이미 검은 세단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강도윤은 조용히 차를 세웠다. 둘은 차에서 내렸다. 그때 검은 세단 한 대의 뒷문이 열렸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백미정, 예비 시어머니였다. 그녀의 시선이 낡은 흰색 아반떼로 향했다. 범퍼에 긁힌 자국, 벗겨진 페인트, 해진 시트가 훤히 보였다. 2초,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그리고 툭 던졌다. 어머, 저 차로 오셨어요? 요즘도 저런 차 타는 분들이 있네요?
그 말투는 질문이 아니었다. 분류표였다.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목소리. A급, B급, C급. 아, 이 사람들은 D급이네. 그런 평가가 담긴 한마디. 서희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시작부터 이래? 강도윤은 아무 표정 없이 그저 걸어갔다. 하지만 서희는 알았다. 아빠가 지금 기록 중이라는 걸. 머릿속에 차곡차곡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걸. 서희야. 문재아가 뛰어나왔다. 미안, 엄마가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그가 작게 속삭였다. 서희는 재아의 눈을 봤다. 미안해하고 있었다. 진심으로. 그래, 재아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서희는 애써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엔 의문이 남았다.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백미정은 계속 중고차를 훑어봤다. 요즘 차가 워낙 비싸긴 하죠. 근데 10년 넘은 차는 좀 위험하지 않아요? 에어백이나 안전장치 같은 게 요즘 차들이 훨씬 좋은데.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상훈이 차 옆으로 와서 힐끗 봤다. 10년 된 아반떼. 중고로 사도 200만 원도 안 하겠네. 그의 표정에 다 드러났다. 일행은 2층 VIP 룸으로 올라갔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문상훈 대표와 백미정 여사가 상석에 앉았다. 강도윤과 서희는 건너편에 앉았다. 그리고 시작됐다. 진짜 시험이. 백미정의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도윤의 손목 시계 확인. 구두굽 상태 확인. 정장 어깨선 브랜드 확인 실패. 마치 중고차 검사하듯 차갑고 정확하게 훑어내렸다. 그리고 웃으며 한마디. 정장이 참 검소하시네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칭찬이 아니었다. 무시였다. 차도 저 모양인데 옷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 그런 평가가 담긴 말투.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천천히 조용히. 서희는 그 침묵이 무섭도록 든든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했다. 아빠가 지금 참는 게 나 때문이라면 어떡하지? 문상훈이 메뉴판을 덮으며 물었다. 사돈 어르신, 직업이 뭐라고 하셨죠? 회사 다닙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드시죠?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 속엔 동정이 섞여 있었다. 회사원이면 뭐 월급쟁이겠지. 10년 된 차 타는 거 보니 형편이 그리 좋진 않나 보네. 그런 생각이 얼굴에 다 보였다. 서희는 손톱을 꽉 쥐었다. 재아는 그저 메뉴만 보고 있었다. 오늘 상견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하지만 서희는 벌써 알 것 같았다. 오늘은 사랑이 시험받는 날이라는 걸. 재아가 나를 지켜줄까? 아니면 부모님 편에 설까? 그리고 아빠는 저 조용한 눈빛 속에 무엇을 담고 있을까? 서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시작됐어. 이 상견례라는 이름의 링 위로 모두가 올라온 순간이었다. 주차장에 세워진 낡은 중고차. 그 차 안에 숨겨진 진실을 그들은 아직 몰랐다. 메뉴판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고급 한정식 코스 요리들이 줄지어 있었다. 문상훈이 직원을 불러 주문을 시작했다. 여기 특선 코스로 주시고요. 음료는. 백미정이 끼어들었다. 아, 저희는 괜찮은데 혹시 사돈께서 부담되시면 일반 코스로 해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강도윤이 짧게 대답했다. 백미정은 살짝 눈썹을 올렸다. 허세 부리시네. 그녀의 표정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서희는 재아를 바라봤다. 문재아. 3년 2개월을 함께한 남자. 첫 만남은 회사 근처 카페였다. 서희가 커피를 쏟았을 때 재아가 휴지를 건네주며 웃었다. 괜찮으세요? 그 웃음이 좋았다. 따뜻했다. 데이트할 때도 늘 문을 먼저 열어줬고 무거운 가방은 대신 들어줬다. 생일엔 꼭 케이크를 준비했고 기념일도 절대 잊지 않았다. 착한 사람이었다. 적어도 연애할 땐 그랬다.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백미정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희 씨 아버님 회사는 어디 다니세요? 대기업이세요? 아니요, 중소기업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 중소기업들 많이 힘들다던데. 덕분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직급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임원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럼, 부장, 차장?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다. 겉으론 관심 있는 척했지만 실제론 신용조사를 하고 있었다. 서희는 손가락을 꼭 쥐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나, 뭘 바랐던 걸까? 되돌아보면 서희가 원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었다. 화려한 상견례도 아니었고 과한 예우도 아니었다. 딱 두 가지만 바랐다. 아빠가 오늘만큼은 상처 안 받았으면, 그리고 재아가 오늘만큼은 내 편이었으면. 그게 전부였다. 엄마 없이 자란 딸이 아빠 손잡고 상견례에 온 날. 그냥 사람 대접만 받으면 됐다. 무시당하지 않으면 됐다. 백미정이 물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나저나 서희 씨 어머님은 안 오셨네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희의 손이 떨렸다. 강도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집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언제? 서희가 5살 때였습니다. 어머나. 백미정은 입을 가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동정이 아니라 계산이 들어 있었다. 친정 뒷배가 없네. 시집살이 시켜도 친정에서 뭐라 할 사람 없겠어. 서희는 그 눈빛을 읽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희는 재아를 봤다. 재아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다. 지금 뭐라도 말해줘. 엄마, 그런 질문은 좀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딱 그 한마디만. 그 한마디만 해주면 됐다. 하지만 재아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물잔만 만지작거렸다. 직원이 전체 요리를 가져왔다. 예쁘게 담긴 나물들, 전, 샐러드. 백미정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이 집 음식 괜찮아요. 우리 단골이거든요. 그러시군요. 사돈 어르신도 이런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자주는 못 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데는 부담되죠, 솔직히. 백미정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친절이 아니라 우월감이었다. 우리는 이런 데 자주 오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처음 와본 사람들이죠? 그런 메시지가 담긴 웃음. 서희는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게 상견례인가? 아빠는 계속 조용했다. 대답은 간결하게 하고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서희는 알았다. 아빠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지, 저 차분한 표정 뒤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숨어 있는지. 미안해요, 아빠. 서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문상훈이 입을 열었다. 사돈, 집은 어디 사세요? 강남에 삽니다. 오, 강남? 전세세요? 아니요, 자가입니다. 아, 그래도 강남이면 작은 아파트겠네요. 요즘 강남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냥 오래 살던 곳이라. 강도윤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실제론 서초동 재건축 아파트 200평대였지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문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냥 작은 집이구나. 그렇게 결론 내린 얼굴이었다. 재아야, 제발. 서희는 재아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잡았다. 재아야, 도와줘. 나 혼자 못 버티겠어. 재아는 손을 꼭 쥐어줬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재아의 손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희는 알았다. 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백미정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물었다. 그나저나 서희 씨, 혹시 오빠나 언니 있어요? 아니요, 저 혼자예요. 아, 외동딸이구나. 그럼 재산은 다 서희 씨가 받겠네요? 순간 서희의 얼굴이 굳었다. 강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백미정은 웃으며 덧붙였다. 아, 제 말이 이상했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결혼할 땐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하잖아요. 혹시 빚 같은 건 없으시죠? 요즘 집 사느라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 많던데. 칼이었다. 웃으며 찌르는 칼. 서희는 깨달았다. 오늘 바랐던 작은 소원. 아빠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재아가 내 편이었으면, 그 소원이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걸. 아빠는 계속 상처받고 있었다. 재아는 끝까지 부모님 편에 서 있었다. 이게 사랑인가? 서희는 재아를 봤다. 재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단 한 번도 엄마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서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어쩌면 재아가 나중에라도 내 편이 되어줄지 몰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차가운 진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오늘은 결혼이 깨지는 날이 아니라 사랑이 깨지는 날일지도 모른다고. 메인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갈비찜, 생선구이, 잡채, 화려한 한정식 코스가 테이블을 채웠다. 하지만 아무도 음식에 집중하지 않았다. 이 자리는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 전쟁터였다. 창가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밖에선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하지만 룸 안공기는 달랐다.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백미정의 시선이 계속 움직였다. 강도윤의 손목을 본다. 10,000원짜리 전자시계. 구두를 본다. 굽이 달았다. 정장 소매를 본다. 단추 실밥이 풀렸다. 하나하나 체크하는 눈빛. 마치 중고차 딜러가 차량을 검수하듯 차갑고 정확하게 훑어냈다. 백미정이 갈비를 접시에 덜어내며 말했다. 정장이 참 검소하시네요. 그 말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다. 돈이 없구나. 형편이 안 되는구나. 우리랑은 격이 다르구나. 칭찬처럼 포장했지만 속은 무시였다.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천천히 조용히. 서희는 아빠의 그 침묵이 무서웠다. 든든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했다. 아빠가 지금 참는 게 나 때문이라면? 내가 재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빠가 이 모욕을 견디고 있는 거라면? 가슴이 조여왔다. 서희는 재아를 봤다. 재아는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재아야, 뭐라도 말해줘. 아빠 편 들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중립이라도 지켜줘. 하지만 재아는 끝까지 침묵했다. 문상훈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사돈 어르신, 회사가 정확히 어디라고 하셨죠? 유통 쪽입니다. 아, 유통? 요즘 유통업계 힘들다던데요. 온라인 때문에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직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문상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직원? 임원도 아니고 이 나이에 평직원이면 승진 누락된 거 아닌가? 그의 얼굴에 그런 생각이 다 보였다. 백미정이 끼어들었다. 그럼 은퇴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도 미리 준비하셔야죠. 퇴직금 같은 거. 혹시 연금 같은 거 준비하셨어요? 요즘엔 노후 준비 안 하면 자식들한테 짐이 되잖아요. 서희의 손이 떨렸다. 지금 우리 아빠를 짐 취급하는 거야? 강도윤은 여전히 차분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딸 결혼시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걱정되셔서 그러는 거예요. 백미정은 웃었다. 친절한 척하는 웃음. 하지만 그 속엔 우월감이 가득했다. 문상훈이 화제를 돌렸다. 우리 재아는 요즘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프로젝트 리더도 맡고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아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우리 회사가 건설사라 경기 영향을 많이 받긴 하는데 그래도 중견기업이라 안정적이죠. 문상훈이 서희를 봤다. 서희 씨도 직장 다니죠? 네,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백화점. 판매직? 기획팀입니다.
아, 그래도 백화점이면 힘들겠어요. 주말에도 일해야 하고. 괜찮아요. 결혼하면 그만둘 생각이죠? 애 낳고 키우려면 전업주부 해야 하는데. 서희는 움찔했다. 내가 언제 일 그만둔다고 했지? 재한은 또 아무 말이 없었다. 백미정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나저나 사돈, 강남에 사신다고 하셨죠? 네. 어느 동이세요? 서초동입니다. 아, 서초동. 거기 작은 빌라들 많죠? 아파트입니다.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강도윤은 잠시 멈칫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200평대라고 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살만합니다. 에이, 그래도 궁금한데. 30평대? 40평대?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백미정은 그 침묵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다. 말 안 하는 걸 보니 작은가 보네. 부끄러운가 봐. 서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기요, 이모님. 응? 왜 서희야? 저희 집 평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순간 루만이 조용해졌다. 백미정이 눈을 깜빡였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그래? 죄송하지만 계속 우리 형편 묻는 것 같아서요. 어머, 서희 씨. 이게 무슨 말이야? 가족 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 그래도, 재아야, 서희가 지금 엄마한테 왜 이래? 백미정이 아들을 봤다. 재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희를 봤다. 서희야, 엄마 나쁜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야. 재아는 또 엄마 편을 들었다. 강도윤은 조용히 앉아서 모든 걸 지켜봤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는 지금 체점 중이었다. 첫 만남부터 차 없냐고 묻는 사람. 정장 보고 검소하다며 비웃는 사람. 노후 준비했냐며 짐 취급하는 사람. 딸이 항변하는데 아들은 어머니 편만 드는 상황. 강도윤은 머릿속으로 하나씩 기록했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 집안은 안 되겠구나. 서희는 아빠를 봤다. 아빠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서희는 알았다. 아빠가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걸. 이 상견례는 실패했어. 아니,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다. 아빠가 원했던 대로 이 집안의 진짜 얼굴을 봤으니까. 이 상견례 룸은 링이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등급을 매기는 곳. 백미정과 문상우는 계속 공격했다. 강도윤은 묵묵히 방어했다. 서희는 재아를 믿으려 했다. 하지만 재아는 끝까지 중립에 서지 못했다. 엄마 편에 섰다. 디저트가 나왔다. 수정과와 한과. 백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좋았어요. 앞으로 자주 뵈야죠.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짧은 대답. 하지만 서희는 알았다. 아빠의 그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걸. 앞으로 자주 볼 일은 없을 거야. 상견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관계는 이미 끝나고 있었다. 서희의 가슴 속에서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 디저트가 거의 다 나갔을 때였다. 백미정이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 그리고요. 그녀는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요즘은 이 정도는 다 해요. 기본이죠. 서희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2억짜리 목록. 봉투를 열자 어포 용지 한 장이 나왔다. 깔끔하게 프린트된 리스트. 서희는 숨이 멎었다. 예단 품목 리스트. 명품 가방 H사 버킨백 5천만 원. 명품 시계 아사 데이저스트 3,500만 원. 밍크 코트 2천만 원. 다이아몬드 목걸이 1캐럿 4천만 원. 명품 구두 2켤레 600만 원. 명품 지갑 세트 400만 원. 기타 액세서리 500만 원. 합계 1억 6천만 원. 그 아래 작게 적혀 있었다. 이바지 음식 및 예단 답례는 별도. 숨이 막혔다. 서희는 종이를 내려다봤다. 글자들이 흔들렸다. 이어 백화점 직원 월급으로는 10년을 모아도 어려운 금액.
아빠 혼자 키운 집에서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란 말인가. 요즘 다들 이 정도는 하더라고요. 백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재하 친구들 결혼할 때도 이 정도는 기본이었어요. 물론 부담되시면 분할로 하셔도 돼요. 먼저 절반 정도만 주시고.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할? 그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강도윤은 종이를 건네받아 천천히 읽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하나하나 항목을 확인했다. 버킨백, 롤렉스, 밍크. 문상훈이 말했다. 뭐 요즘 세상이 다 이렇습니다. 격식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강도윤은 종이를 접어 서희에게 돌려줬다. 서희는 아빠 얼굴을 봤다. 아빠, 괜찮아? 아빠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서희는 알았다. 저 평온한 표정 뒤에 얼마나 큰 모욕감이 숨어 있는지. 그런데 백미정의 공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정가를 한 모금 마시고 덧붙였다. 원래 이런 건 친정 엄마가 챙겨주는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다니까 이 바지 음식은 누가 하시나요? 서희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 얘기를? 강도윤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백미정은 계속 말했다. 요즘은 호텔 음식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정성이 중요하잖아요. 고모나 이모 중에 요리 잘하시는 분 안 계세요? 아니면 친구 어머니라도. 엄마, 그만해. 재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너무 작은 목소리였다. 백미정은 듣지 못한 척했다. 그리고 패백대 입을 한복도 준비하셔야 하는데. 서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 자꾸 엄마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없다는 거 알면서. 왜 자꾸 찌르는 거야? 서희는 숨을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여기서 울면 나약한 애 취급받을 게 뻔했다. 참아, 참아. 하지만 눈가가 뜨거워졌다.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이 바지 음식은 제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아버님이요? 남자분이 요리를 하실 줄 아세요? 백미정이 놀란 척했다. 요즘엔 남자들도 요리하는 분들 많죠. 강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서희는 알았다. 아빠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지. 서희는 재아를 봤다. 재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냅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재아야, 제발 뭐라도 말해줘.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말해줘. 나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 하지만 재아는 끝까지 침묵했다. 단 한 번도 엄마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문상훈이 끼어들었다. 그나저나 사돈, 혼수는 어느 정도 준비하실 계획이세요? 일반적인 수준으로 하려 합니다. 일반적인 수준이 뭐죠? 요즘은 집 하나 정도는 마련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상훈이 웃었다. 뭐 어려우시면 저희가 신혼집은 마련해 드릴게요. 대신 혼수는 좀 신경 써주셔야죠.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기본이고 침구류도 명품으로 해주셔야 해요.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거 쓰니까. 서희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서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오늘 깨지는 건 결혼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재아를 봤다. 3년 넘게 사랑했던 사람. 손 잡아주고 문 열어주고 생일 케이크 챙겨주던 사람. 하지만 오늘 그 사람은 엄마가 나를 무시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빠가 모욕당할 때도 침묵했다. 엄마 없는 나를 비난할 때도 고개만 숙였다. 이게 사랑인가?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백미정이 봉투를 다시 가리키며 말했다. 이 리스트 잘 보관하세요. 다음 주까지 답변 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예단 전달은 약혼식 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도 찍어야 하니까. 사진요? 네, SNS에 올려야죠.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희는 봉투를 내려다봤다.
2억짜리 목록. 엄마 없는 딸에게 던진 숙제. 우리 집에서 이걸 어떻게 준비해? 아빠 혼자. 어떻게?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아빠가 나가고 서희는 혼자 남았다. 재아 옆에 앉아 있었지만 혼자였다. 재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백미정은 계속 웃고 있었다. 문상우는 후식을 먹고 있었다. 서희는 깨달았다. 나, 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재아는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오늘 단 한 번도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 앞으로 평생 지켜줄 리 없었다. 상견례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서희의 마음속에선 이미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었다. 강도윤이 화장실에서 돌아왔다. 얼굴을 씻었는지 물기가 묻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서희는 아빠를 봤다. 아빠, 괜찮아?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 후식이 거의 다 나갔을 때 문상훈이 본론을 꺼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강도윤이 짧게 대답했다. 문상훈은 팔짱을 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혼은 저희 입장에선 믿지는 장사입니다. 순간 루만이 조용해졌다. 서희의 손이 떨렸다. 믿지는 장사? 문상훈이 계속 말했다. 우리 재아는 좋은 대학 나왔고 대기업 다니고 있어요.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착하죠. 근데 솔직히 서희 씨는 뭐가 있나요? 서희는 숨이 막혔다. 내가 뭐가 없다고? 백화점 직원이면 연봉이 얼마나 되겠어요. 게다가 친정 뒷배도 없고. 백미정이 거들었다. 맞아요. 요즘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재아 친구들은 다 좋은 집안 딸들이랑 만나던데. 근데 우리 재아가 서희 씨 좋다고 하니까 저희가 양보하는 거예요.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양보? 내가 양보받아야 할 존재야? 서희는 재아를 봤다. 재아 씨, 이 말 듣고 있어요? 재아는 고개를 들었다. 당황한 표? 서희야, 아버지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실 거야. 그럼 무슨 뜻으로 하신 건데요? 그냥 집안 얘기를 솔직하게 하시는 거지. 서희는 믿을 수 없었다. 지금 나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변호하고 있어? 재아가 서희 손을 잡으려 했다. 서희야, 조금만 참아. 응? 우리 사랑하잖아. 서희는 손을 뿌리쳤다. 사랑이요? 지금 나한테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상훈이 말을 이었다. 어쨌든 저희가 양보하는 만큼 사돈께서도 성의를 보여주셔야죠. 성의요? 강도윤이 처음으로 질문했다. 네, 예단 리스트는 드렸고요. 거기에 신혼집 전세자금 3억 정도는 보태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집은 구해드릴게요. 대신 전세금은 사돈께서. 백미정이 덧붙였다. 그리고 결혼식 비용도 반반하는 게 맞죠. 요즘 결혼식이 얼마나 비싼데요. 아, 그리고 패백 때 돌반지도 준비하셔야 하고 양가 부모님 예복도. 끝없는 요구사항. 서희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강도윤은 차분하게 물을 마셨다.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렇게 아까우시면 그 선자리 보시죠. 룸 공기가 얼어붙었다. 문상훈이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요? 제 딸이 그렇게 믿지는 장사면 더 나은 선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도윤이 똑바로 말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뭐요? 문상훈이 벌떡 일어났다. 제 딸을 이런 집에 보낼 생각 없습니다. 백미정이 소리쳤다. 이런 집이요? 지금 우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강도윤은 차분했다. 제 딸은 양보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는 장사 상대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도윤이 제아를 받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한테 제 딸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제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서희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똑바로 말했다. 저도 이 결혼 안 합니다. 제아가 다급하게 말했다. 서희야,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서희야, 제발. 제아 씨. 서희가 제아를 똑바로 봤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3년 동안 사귀면서 난 제아 씨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 착하잖아. 착한 게 아니라 약한 거였어요. 제아는 아무 말도 못했다. 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희야, 나도 힘들어. 부모님이랑 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내 편을 들었어야죠. 그게 쉽지 않잖아. 부모님인데. 저한텐 당신이 전부였는데 당신한텐 제가 부모님보다 못한 사람이었네요. 그런 게 아니라. 서희가 손을 내저었다. 됐어요. 이제 알겠어요. 백미정이 테이블을 탁 쳤다. 야,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우릴 무시해? 강도윤은 냉정하게 말했다. 무시가 아니라 거절입니다. 제 딸은 이런 대접받으며 사례가 아닙니다. 이런 대접? 우리가 뭘 어쨌는데? 처음 만나서부터 버스 탔다고 무시하고 정장 보고 비웃고 예단 2억 요구하고 엄마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게 사람 대접입니까? 백미정은 할 말을 잃었다. 문상훈이 나섰다. 좋아요. 파혼하시겠다? 그럼 위자료 내셔야죠. 위자료요? 우리 재아가 3년 동안 서희 씨한테 쏟은 시간과 돈 다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강도윤은 웃었다. 처음으로 웃었다. 차갑게.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 내야 하는지. 뭐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들 전부 녹음됐으면 좋겠네요. 문상훈의 얼굴이 굳었다. 강도윤이 서희를 봤다. 가자, 서희야. 네, 아빠. 둘은 룸문을 향해 걸어갔다. 재아가 다시 불렀다. 서희야. 서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백미정이 소리쳤다. 그렇게 나가면 후회할 줄 알아. 강도윤은 문 앞에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후회는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서희가 물었다. 아빠,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강도윤이 딸의 어깨를 안았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오늘 안 봤으면 결혼하고 나서 봤을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서희는 아빠 품에 안겼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 3년간의 사랑이 무너지는 소리.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소리이기도 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다. 아빠가 누구인지 세상이 곧 알게 될 테니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강도윤과 서희가 로비로 걸어 나왔다. 서희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끝났어. 집에 가자.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강도윤이 카운터로 걸어갔다. 계산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직원이 영수증을 확인했다. 2층 VIP룸 청송 맞으시죠? 43만 원 나왔습니다. 강도윤이 카드를 꺼내려는 순간이었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백미정이 로비로 뛰어내려왔다.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계산? 지금 계산하려고요? 강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식사했으니 계산해야죠. 아니, 파혼하는 주제에 계산까지 하려고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다. 백미정은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들었다. 서희가 소리쳤다. 어머님. 하지만 늦었다. 쾅. 물이 강도윤의 어깨에 쏟아졌다.
회색 정장이 순식간에 젖었다.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졌다. 서희는 숨이 멎었다. 아빠, 백미정이 소리쳤다. 다 찌그러진 차 타고 온 주제에 무슨 자존심이야.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봤다. 우리가 차야지. 감히 먼저 파혼을 해. 핸드폰을 꺼내는 사람들. 카메라가 이쪽을 향했다. 3년 동안 우리 재아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한 것들. 서희는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문상훈도 내려왔다. 여보, 진정해. 진정? 이 사람들이 우릴 무시했는데 어떻게 진정해. 백미정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감히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아? 우리가 누군지 알고는 있어? 문상훈이 강도윤을 노려봤다. 우리는 문성건설이에요. 건설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들이라고요. 강도윤은 여전히 조용했다. 물에 젖은 어깨를 닦지도 않았다. 서희가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백미정이 비웃었다. 보면 어때? 오히려 좋지. 너희가 얼마나 버릇없는지 다들 알아야지. 서희는 눈물을 참았다. 울면 안 돼. 여기서 울면 진 거야. 대신 똑바로 말했다. 재아 씨. 재아는 엄마 뒤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네요. 서희야. 3년 동안 당신이 날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네요. 재아가 다가왔다. 서희야, 미안해. 엄마가 화가 나서 그래. 조금만 시간을 주면. 시간요? 서희가 웃었다. 쓸쓸한 웃음. 3년도 모자랐어요? 오늘 딱 한 번만이라도 엄마 그만하세요라고 말해줬으면 됐어요. 그게 쉽지 않잖아. 사랑하는 사람 지키는 게 쉽지 않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재아는 할 말을 잃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여자 왜 저래? 물까지 뿌리고. 어머, 저거 폭행 아니야? 핸드폰으로 찍어야겠다. 백미정은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다. 수십 개의 핸드폰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뭘 봐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찍었다. 강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다 찍으셨으면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뭐? 폭행죄, 모욕죄, 영업방해. 강도윤은 젖은 정장을 가리켰다.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백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먼저. 제가 뭘 했습니까? 파혼은 양쪽 합의 아닌가요? 당신들이 믿지는 장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문상훈이 끼어들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강도윤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시간을 확인했다. 10분. 뭐? 오늘 상견례 시작한 지 딱 10분 만에 결론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도윤이 차갑게 웃었다.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는데 10분이면 충분했어요. 버스 탔다고 무시하고 정장 보고 비웃고 돈 계산하고 엄마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백미정은 입을 다물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제 딸 보낼 생각 없습니다. 강도윤은 카운터 직원에게 카드를 건넸다. 계산해 주세요. 네, 고객님. 백미정이 소리쳤다. 계산은 무슨 계산이야? 반반하는 거 아니었어? 상견례 비용은 보통 남자 측에서 낸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건 물론 격식을 따지시는 분들이니까 이 정도 격식은 아시겠죠. 강도윤은 영수증을 받았다. 그리고 백미정을 봤다. 그럼 이만. 강도윤과 서희가 식당을 나섰다. 백미정이 뒤에서 소리쳤다. 후회할 거야. 우릴 무시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빌어도 안 받아줄 거야. 하지만 둘은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밖은 따뜻한 오후였다. 햇살이 눈부셨다. 서희는 아빠의 젖은 어깨를 봤다.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았다. 아빠, 옷, 괜찮아. 미안해요. 나 때문에. 강도윤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희야. 네.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사랑했던 게 잘못은 아니야. 다만 상대를 잘못 만났을 뿐이지. 서희는 눈물이 났다. 근데 아빠한테 상처 줬잖아. 아빠는 괜찮아. 강도윤이 웃었다. 오히려 다행이야. 뭐가요? 오늘 안 봤으면 결혼하고 나서 봤을 테니까. 둘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아까 내렸던 그 정류장. 서희가 물었다. 아빠, 정말 괜찮아?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평온하지만 동시에 날카로웠다. 저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구나. 내가 누군지, 자기들이 오늘 누구한테 물을 뿌렸는지. 버스가 왔다. 둘은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식당이 멀어졌다. 서희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건 시작이었다. 강도윤 회장의 조용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다. 어제 입었던 회색 정장이 아니라 진한 네이비 수트.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다. 그리고 출근했다. 검은 세단이 태린그룹 본사 앞에 섰다. 기사가 문을 열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수고했네. 강도윤이 내렸다. 정문 앞 경비들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응, 수고들 하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회장실. 비서 정민우가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30대 중반 강도윤 옆에서 10년을 함께한 사람. 회장님, 어제 상견례는 어떠셨습니까? 강도윤은 창밖을 봤다. 파혼했네. 네. 서희가 결혼 안 한대. 정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혹시 상대 집안에서 문제가? 응. 강도윤은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문성건설. 전부 조사해. 문성건설요? 하청단가, 임금체불, 부채, 거래구조, 금융권 대출 현황까지. 정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48시간 후. 이틀 뒤 정비서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왔다. 회장님, 문성건설 조사 결과입니다. 강도윤은 보고서를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문성건설 실태보고서. 매출 연 500억 규모. 부채 350억, 부채 비율 230%. 주요 거래처 대림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등. 하청업체 임금 미지급 전력세 건. 안전사고 이력 5건. 금융권 대출 제1금융 200억, 제2금융 80억. 강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보고서는 계속됐다.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가 심각합니다. 작년에 하청업체 3곳이 연쇄부도 났는데 모두 문성건설과 거래하던 곳들입니다. 현장 직원들 임금은 2개월치 밀린 현장이 2곳 있습니다. 강도윤은 보고서를 덮었다. 예상보다 더 썩었구만. 네, 겉으로만 중견기업 행세하는 곳입니다. 부채 구조는 이번 달 말에 제1금융권 대출 100억 만기입니다. 연장 신청 중이고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강도윤은 의자에 기댔다. 정비서. 네, 회장님. 난 복수 같은 거 안 하네. 네. 다만 강도윤은 창밖을 봤다. 리스크 관리는 해야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계열사 중에 건설 관련 있는 데가 어딘가? 태린건설, 태린개발이 있고 백화점 신축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거기 원청들 리스트 뽑아. 알겠습니다. 강도윤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다. 원청사 대표님들께 드리는 의견.
문성건설과 거래 중인 건에 대해 재검토 권고함. 하청관리부실, 안전사고 이력, 임금 미지급 등 리스크 요인 다수 확인됨. 정비서가 그 메모를 받아들었다. 이걸 보내시겠습니까? 의견일 뿐이야. 강요는 아니지. 하지만 회장님 의견이면 그건 받는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강도윤은 웃었다. 조용한 미소. 강도윤은 전화를 들었다. 나야. 김 부행장. 아,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별건 아니고 대출 심사 하나 조언 좀 하려고. 말씀하십시오. 문성건설. 이번에 대출 연장 신청 들어온 거 알지? 마이너스 네, 알고 있습니다. 심사. 좀 보수적으로 봐. 이유가? 재무구조가 불안해. 부채 비율 높고 현금 흐름도 안 좋더군.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강도윤은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문성건설 사무실. 문상우는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네, 계약 보류요? 왜요? 죄송합니다. 본사 방침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요. 딸깍. 전화가 끊겼다. 문상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날 오후 또 다른 전화가 왔다. GS건설입니다. 진행 중인 현장건. 계약 재검토 들어갑니다. 이틀 뒤 대림건설입니다. 다음 프로젝트 입찰에서 귀사는 제외됩니다. 사흘 뒤 현대건설입니다. 안전관리 문제로 기존 계약도 중단 검토 중입니다. 일주일 만에 주요 계약 5건이 끊겼다. 그리고 결정타.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문 대표님, 대출 연장건은 승인이 어렵겠습니다. 네. 왜요? 재무구조 재검토 결과 연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럼 100억을 당장 갚으라는 겁니까? 한 달 유예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상환 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딸깍. 문상우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백미정이 사무실로 뛰어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계약들이 다 끊기는 거야? 모르겠어. 갑자기 다들. 은행은? 대출 연장은? 그것도 안 된대. 뭐? 백미정은 주저앉았다. 그럼 우리 망하는 거야? 문상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후회는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하실 겁니다. 상견례 날 강도윤이 했던 말. 설마. 뭐? 그 사람. 혹시. 문상우는 급하게 검색했다. 강도윤. 태린그룹 회장 강도윤. 검색 결과가 떴다. 사진이 나왔다. 그날 버스에서 내렸던 회색 정장을 입었던 그 남자. 문상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문상훈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여보, 우리가 큰일 났어. 왜? 누군데? 태린그룹 회장이야. 뭐? 서희 아버지가 태린그룹 회장이었어. 백미정은 말문이 막혔다. 그날 물을 뿌렸던 사람. 찌그러진 차 타고 왔다고 무시했던 사람. 정장 보고 비웃었던 사람. 그 사람이 재벌 회장이었다. 사무실은 조용했다. 하지만 밖에선 이미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 강도윤의 조용한 손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 복수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과는 복수보다 더 완벽했다. 문성건설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문성건설은 빠르게 무너졌다. 계약 취소, 대출 회수, 거래처 이탈.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문상우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독촉장들이 쌓여 있었다. 은행, 하청업체, 직원들 임금. 모두 갚아야 할 돈들. 이대로는 안 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었다. 문상우는 오래전 알던 사람에게 전화했다. 뒷세계 사람. 도와줄 수 있겠나? 무슨 일인데? 사람 하나. 좀 조용히 처리해야 할 것 같아. 누군데?
태린그룹 회장.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미쳤어? 재벌을? 돈은 줄게. 사고처럼 만들어줘. 제발. 이것만 해결되면. 문상우는 절박했다. 하지만 계획은 시작도 못했다. 태린그룹 회장의 경호는 철저했다. 24시간 경호팀, CCTV, 동선 보안,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경찰이 문상훈을 찾아왔다. 문상훈 씨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그날 저녁 뉴스에 떴다. 단독 중견 건설사 대표, 재벌 회장 살해, 교사 혐의 체포. 문성건설 문상훈 대표가 태린그룹 강도윤 회장을 상대로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영난을 겪던 문 씨는 회장에게 원한을 품고 뉴스는 계속됐다. 댓글창이 폭발했다. 미친 거 아냐? 재벌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회사 망하니까 살인까지 시도하네. 백미정은 집에서 뉴스를 봤다. 화면 속 남편이 수갑을 차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무너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친구들의 전화. 하지만 위로가 아니었다. 미정아, 미안한데. 다음 주 모임은 빠져줄래? 너도 이해하지? 요즘 내 남편 일 때문에. 딸깍. 또 다른 전화. 언니, 저번에 빌려준 돈 좀 돌려줘. 지금은 좀. 안 돼. 나도 사정이 있어. 당장 내일까지. 사람들이 떠나갔다. 돈이 있을 때 모였던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니 흩어졌다. 문제아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죄송합니다. 본부장 지시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가족 문제가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고. 제아는 회사를 나왔다. 멍하니 길을 걸었다. 서희였으면. 그는 서희에게 전화했다. 뚝. 받을 수 없습니다. 차단되어 있었다. 태린그룹 회장실. 강도윤은 정비서를 불렀다. 문성건설 상황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파산 직전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해고됐고 현장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인수해. 네. 문성건설. 우리가 인수하자고. 정비서는 당황했다. 회장님, 그 회사는 부채투성이인데. 알아. 그래도 인수해. 왜? 그러십니까? 강도윤은 창밖을 봤다. 정비서. 네, 회장님. 죄는 경영진이 지은 거야. 현장 직원들은 죄가 없어. 브랜드는 폐기하고 경영진은 전부 교체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린 임금부터 정산해. 하청업체 미지급금도. 정비서는 메모했다. 현장 직원들은 고용 유지하고 안전교육 강화해서 우리 계열사로 흡수. 네, 회장님. 강도윤은 덧붙였다. 복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품격이 떨어져. 정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서희는 열심히 일했다. 백화점 기획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매출을 올렸다. 그리고 1년 뒤 태린백화점 최연소 대표가 됐다. 29세.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박수쳤다. 서희는 웃었다. 나 해냈어. 실력으로 인정받은 자리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희는 회사 근처 허름한 설렁탕집에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희는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보는데 주방에서 누군가 나왔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 백미정이었다. 백미정은 서희를 보고 굳었다. 서희 씨. 서희도 놀랐지만 침착했다. 안녕하세요. 백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가져왔다. 여기 물.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 백미정이 입을 열었다. 그때 백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진심으로. 버스 탔다고 무시하고 돈 계산하고 어머니 얘기까지. 제가 미쳤었어요. 서희는 가만히 들었다. 저도 다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뭐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백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남편은 감옥 갔고 제 아는 백수고 저는 여기서 설거지하면서 겨우 살아요. 그게 다 제 자업자득인 거 알아요. 서희는 물을 마셨다. 서희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전 그쪽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설렁탕 먹으러 왔어요. 백미정은 고개를 들었다. 서희가 말했다. 용서는 스스로 하셔야 해요. 저한테 받는 게 아니라. 그쪽이 저지른 일들 스스로 용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렁탕은 다음에 먹을게요. 그리고 가게를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수로 끝난 게 아니었다. 사람을 함부로 본 대가가 인생으로 돌아온 거였다. 문상우는 감옥에서 3년형을 받았다. 백미정은 설렁탕집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있었다. 문재한은 지방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하지만 그들에겐 기회가 있었다. 강도윤이 완전히 망하게 놔두지 않았으니까.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서희는 회사로 돌아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생각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구나. 재한은 늘 사랑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반면 아빠는 말이 적었지만 항상 곁에서 지켜줬다. 진짜 사랑은 옆에 서주는 거구나. 그날 저녁 서희는 아빠와 식사했다. 아빠, 오늘 백미정 봤어. 그래. 어디서? 설렁탕집에서. 거기서 일하더라.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해줬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나왔어. 잘했네. 아빠가 웃었다. 복수는 끝이 없거든.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해. 아빠는 왜 완전히 망하게 안 했어? 강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품격 때문이야. 품격? 복수를 하더라도 사람답게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해.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희는 이제 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편이 되어주는 행동이라는 걸.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대하는 태도라는 걸. 복수는 끝이 아니라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걸. 그날 상견례는 끝났지만 서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됐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품격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언젠가 진짜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서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으라고 말하는 사람, 과연 믿어도 될까요? 위기의 순간에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서희 씨의 선택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사람 잘못 봤다 싶었던 기막힌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